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중 하나가 바로 메탄인데요. 그래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이산화탄소만큼이나 메탄을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 학개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메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세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메탄이라고 앞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열렸던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메탄을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회 결과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번에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는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석탄 발전 중단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중국, 인도 등의 반대로 관철이 안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구 과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메탄가스 감축 약속도 모든 나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네. 메탄 공약의 지지는 11월 19일 기후 및 청정공기연합의 강요회의에서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46개국의 장관들은 2030년까지 메탄, 불화탄소와 같은 수명이 짧은 기후 오염 물질을 크게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미국과 유럽 연합이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30% 줄이기로 제안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00여 개 국가가 메탄가스 감축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다만 주요 메탄 배출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또 인도 등은 찬성하지 않았죠.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내년에 열리는 당사국 총회 27차 회의에서 적극적인 탄소 저감 또 메탄 감축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감축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나라들이 빠지면서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메탄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 물질이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메탄을 왜 줄여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온실가스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많은 배출량을 기록하는 것이 메탄입니다. 네. 기후변화에는 그런데 오히려 메탄이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8배 정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미 항공우주국은 올해 8월 24일에 메탄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메탄 분자의 수명은 이산화탄소 분자보다 짧다라고 일단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이야기는 메탄 배출량이 감소를 한다면 대기 중에 있는 메탄은 불과 10년 만에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즉 메탄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짧은 기간 내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고 즉시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한 100년이 지나도 배출된 50% 이상은 대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메탄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이면 다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후변화 저지에는 아주 효과적이죠.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메탄가스 감축 약속이 통과한 후에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죠. 네이처는 11월 13일에 레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메탄 감축 약속은 단기적으로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에만 영향을 주는 단명 온실가스 배출은 오늘날의 총 지구 가열화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에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메탄가스 배출 감소는 지구 평균 가열화 속도를 빠르게 늦출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에 그 비교적 빠르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탄가스를 줄이는 방법이었군요. 자, 조금 전 총회 결과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계 기상기구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번 일단 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정말 완전하지는 않지만 메탄가스 감축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세계 기상기구는 11월 12일이었죠.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세계 메탄 공약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계 기상기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협상에서 발표된 새로운 세계 메탄 공약 COP26은 강력하지만 수명이 짧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최초의 주요 추진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계획을 아주 환영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아울러 이와 함께 매우 길게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또한 매우 시급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기후 위기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투라고 말하면서 모든 국가, 모든 도시, 모든 기업, 금융기관들은 지금부터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탈탄소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메탄 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이유와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대기 중에 메탄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이제 이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 오염이 2020년에 어떻게 지구 가열화를 증폭시켰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보고서를 올해 5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질소 또 메탄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2020년에 특히 많이 증가한 물질이 바로 메탄입니다. 네. 미 해양대기청은 전체적인 온실가스는 2020년에 약간 줄어들었는데 메탄 농도는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2020년 대기 중 메탄 농도는 전년 대비 14.7 ppb 증가한 1892.3 ppb를 기록을 하면서 1983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는 것이죠. 네, 유난히 메탄이 그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메탄이 최근 들어서 그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이제 메탄이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북극권의 영구 동토층이 빨리 해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서부에서는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원들이 북극 한대 취약성 실험의 일환으로 영구 동토층 해빙으로 인한 메탄 배출을 위성이라든가 항공기 또 현장 연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진은 탄소가 풍부한 영구 동토층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해빙하고 있고요. 이는 북극의 메탄 배출의 중요한 잠재적 원천이라는 것을 밝혀냈죠. 예. 과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지역의 토양은 지난 200년 동안 모든 인간의 활동에서 배출된 것보다 5배나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 네. 자, 역시나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급격한 메탄 증가에도 영향을 줬군요. 자, 그렇다면 메탄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에 따르면은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82%가 화석연료 사용 또 축산업 등 인간 활동에서 배출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소와 양 등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에서 나오는 이게 트림인데 되게 여기 한 30%, 또 농업 활동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약 30% 정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22% 정도입니다. 올해 5월에 미 해양대기청의 연구를 보면은 2020년에 인간 활동에서 배출된 메탄은 줄어들었지만 습지 등 생물학적 공급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양이 늘어났고요. 네. 대개 메탄 자연분해 능력이 떨어졌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은 올해 8월 14일 보고서에서 메탄의 가장 큰 자연 공급원은 습지다. 습지는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예. 메탄 배출의 다른 자연적 원인으로는 해양이라든가 흰개미, 식물, 산불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메탄 감축이 지구 온난화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메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탄가스 농도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은 전 세계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이오가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축이나 농작물, 물, 음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메탄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법인데요. 네. 바이오가스는 유기 폐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자연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가스 시스템은 생산된 가스를 온실가스로 대기 중에 방출하는 대신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탄을 줄이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또 농업 분야의 메탄 발생에서 가장 큰 부분이 소가 내뿜는 트림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에르미아스 캐브레이 교수가 주도한 연구는 유구 식단에 약간의 해초를 가미해주면서 그럴 경우 소에서 배출하는 메탄 배출량을 82%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죠. 자, 이런 기술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결국 각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메탄을 줄여나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메탄이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국제 메탄 서약국으로서 국내 메탄 감축 노력을 위한 노력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이 약속처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메탄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단 몇몇 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감축 노력에 동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정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